처음 오신 어머님들 계실 텐데, 예,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고요. 이름은 유원명입니다. 설명회라는 게 목적이 뭐냐, 이렇게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에 이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데, 이게 좀 뭐 이렇게 뭐 간소화돼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대충 알 것 같은데 들어도 모르겠구만 맨날 그러겠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간명하게, 딱 직관적으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설명의 목적일 것이고, 원래 제가 이제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잘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시 공부를 많이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딱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입시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생겨요. 입시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지금 제 설명회를 여기 많이 여러 번 들었던 어머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최근 한 2년 설명회 하면서 예비고일 설명회 하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자사고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유는 대입에 썩 유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사고 지금 없어질 거다.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자사고 지정 취소 났잖아요. 8개.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계열을 통합하겠다라는 우리 개정교육과정 적용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고1, 고2가 이제 그때도 제가 설명회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문이과의 계열 통합이라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설명회 할 때. 근데 지금 그 얘기부터 먼저 잠깐 드리면, 제가 아직도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을 상담하러 오시면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아이 문과 이과는 결정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은 다 통합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누가 정하냐 하면, 누가 정하죠?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대학 입시의 틀은 누가 정하냐면 교육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틀은 대학이 정합니다. 상위 몇 개 대학. 그들의 의지가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 수많은 사교육업체의 흥망도 이 대학들이 다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평가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과정의 통합이니 뭐 이런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 통합이라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문과 입시와 이과 입시는 완전히 다른 입시다.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교육과정은 통합되어 있는데, 일단 수학이 지금 이제 1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과 가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죠. 수능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이 이제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이과 아이들이 수원, 확통, 미적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수학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출제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고, 1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원, 수투가 필수고,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수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과 아이들은 이제 뭘 선택하냐 하면 뭘 선택할까요? 이과 아이들은 이제 미적을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선택을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과 출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미적분을 안 배운 애가 이과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적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 과목을 3개를 준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3개를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미적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공대나 자연대를 지망하지 않는 문과 아이들은 미적을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왜 괜히 뭐 이렇게 화약을 지고 그죠? 불안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랑 수학 경쟁에서 등급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문과는 전부 다 뭐를 선택할까요? 확통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은 지금 수리 가형, 수리 나형이란 이름이 사라질 뿐 똑같은 거예요.
문과와 이과 수학은 그렇죠. 예, 완전히 별거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교육과정 통합하거나 말거나 그렇죠. 대학에서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미적을 지정해버리죠. 선택 과목으로. 예,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수학을 뭐 통합했다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자, 이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미적을 수능에 선택하면 확통이나 기하 공부는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이제 좀 고급 질문인데 입시를 아는가? 이과 아이들은 확통이나 기하를 공부를 안 해도 되는가? 일단 내신에 이게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럼 내신 수준에서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대학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과 아이들이 확통이나 기하를 수능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 당연히 대학도 알고 있죠. 그러면 대학은 수능에서 확통이나 기하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아이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학은 수능에 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대학별고사라는 또 다른 전형률에서 반드시 평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어차피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그냥 앞뒤가 바뀐 거죠. 앞뒤가 여기서 시험 보는 걸 뒤에서 보는 거고 그런 거고요. 뭐 대학별고사에서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건 이제 논술, 면접, 구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학별고사에서 기하를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이 그거를 공부를 안 합니까?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강심장은 없습니다. 공부를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2학년 아이들 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무슨 얘기가 나냐면 기하를 공부를 이제 이 근처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단국고등학교만 내신으로 2학년 1학기 때 기하를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기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기하를 가르치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뭐 3학년 때 내신만 하면 되는데 뭐 벌써 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까불지 말고 좀 시키는 대로 해. 쥐뿔도 모르면. 자꾸 애들은 줄이라 그러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가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대학에서 물어보는 면접 문제에서 이런 거 얼마나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과 아이들은 상당수가 저희 학원 아이들은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수리 논술 공부를 합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은 이제 하는데 수리 논술을 꼭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험을 설사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별고사 면접에서 충분히 수학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술 문제, 구술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거의 전원 다 공부를 시키거든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기하 파트를 갖다가 공부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수업을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내신이 3학년 때 있다고 해서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해야 그렇죠? 겨울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는 입시는 2020년, 2021년, 2022년 가면서 뭐 언론에서도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 지금 이제 변화상을 말씀드리는데 계속 조금씩 변하는데 조금씩 변하는데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큰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부를 해왔던 대로 하다 보면 앞뒤의 순서만 바뀔 뿐 똑같은 걸 평가하고 대학이 선발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변화를 이제 대학들은 이제 요강을 매년 바꿉니다. 매년.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치열합니다. 대학에서 전형 요강을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고 있으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정교하게 요강을 설계를 할까? 저는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변화의 디테일을 자꾸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어느 날 저녁 오늘 아버님이 한 분도 한 분 죄송합니다. 아버님 한 분 계시네. 엊그저께 설명회는 아버님들이 한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갖고 이게
그 중학교 설명해요. 중2, 중3이면 역시 이렇게 연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그 젊은 아빠들은 그 공동육아의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시는구나. 설명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님들이 집에 오셔갖고 퇴근하셔갖고 어머님들한테 화를 막 내는 거죠. 화를. 그래갖고 그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그 퇴근하셔갖고 어떤 요만한 그 모티브가 그 작동을 해서 와이프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뭐냐면 이만큼 그동안 쌓였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탁 하고 그냥 건드린 거죠. 그럼 팍 폭발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화냈던 그 조그만한 하나의 그 사건이나 말 한마디를 그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동안에 쌓였던 게 뭘까를 이해해줘야 그 분쟁이 이제 종식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제가 옛날에 역사 강의할 때 했던 얘기인데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어? 그러면 애들이 모르는 애들은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공부한 애들은 그 성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일어났다. 들어보셨죠? 1789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마 그 프랑스라는 나라의 정체를 바꾸겠다는 혁명이 단순하게 갑자기 열받은 시민 몇 명이 감옥 습격했다고 혁명이 일어날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뒤에 숨어있는 사회의 모순이 몇십 년 동안 누적되었다가 터지는 거죠. 그런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민중의 마음, 그 다음에 화난 아빠의 마음. 그래서 이 변화, 대학 입시가 변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쳐다볼 게 아니라 대학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읽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회 할 때마다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대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제 정답이 나오죠. 대학은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 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대학은 똑같아요.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어 해요.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어 하는데, 자, 대학 위에 이제 그 대학의 그 재정을 보조해주는,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이제 교육부라는 기관이 있죠. 교육부에서 이제 푸시를 합니다. 야, 대학 니네 자꾸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니네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그렇죠? 남편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저녁밥은 한 번씩 챙겨줘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는 척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 그러니까 수시 학생부 전형 이렇게 늘리라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 늘리는 척 하는 거고, 작년 겨울에는 야 너무 수시가 많으니까 정시를 좀 늘려. 이건 뭐 기획위원 그러니까 정시를 좀 늘려라 그러니까 정시를 좀 늘려주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건데 사실은 대학의 마음은 뭐냐면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는 거죠. 이 학생부 종합이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에 지금 대한민국 입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학생부 종합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학생부 종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고, 이 학생부 종합을 안 하면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뭐 여기 이제 뭐가 또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특기자 전형이 점점 줍니다. 점점 줄여요.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들 시험 볼 때쯤이면, 뭐 고1 애들 시험 볼 때쯤이면 거의 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특기자 전형이 왜 사라질까요? 이거 거북하죠? 어떤 글자가 거북하세요? 특자가 굉장히 거북하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거북한데 이거를 교육당국이 바라보기에는 어떨까요? 이거는 마치 뭐 특권 계층의 아이들만이 가는 전형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죠? 거북한 거예요. 이거 없애라, 줄여라, 계속. 이거 없애는 거죠. 그럼 대학의 마음은 없애고 싶을까요? 안 없애고 싶은 거죠. 이게 대학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입시의 서류 전형이 세 가지입니다. 서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뭘 갖고 뽑는 거죠? 내신만 갖고. 맞죠? 그런데
자, 교과 전형을 공부하는 아이가 뭐 예를 들면 1점대나 2점대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6장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만큼 교과 전형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대학은 없어요, 교과 전형이 아예.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도 띄엄띄엄 있어요, 교과 전형은. 뭐 모든 학교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 그래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 6장의 원서를 구성을 할 때는 교과를 쓸 수도 있고 종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상정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과 전형만을 생각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고 그 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런 애들은.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모든 아이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를.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독서록을 쓰고 있더니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죠? 1학기가 끝나니까 학교별 내야 되잖아요, 기록을. 애들 그거 하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자, 교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종합전형에 필요한 뭔가 서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단계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구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종합전형 안에 내신이 들어가 있고. 맞죠? 그렇죠? 교과전형 준비하는 애는 없으니까. 이걸 구별하는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마음속으로 비중을 교과 70, 종합 30, 조금 있다가 아니야. 이거 60, 이거 40,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두 개는 다 하는 거죠, 두 개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은 교과전형, 종합전형은 한 전형인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쓸 때 그렇죠? 그래서 유분리를 따져서 교과로도 한 2개 쓸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차이가 없다. 자, 특기자를 바라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기자를 그 대학에서는 당연히 뽑고 싶어 합니다. 특기자는 어떤 아이들이 되냐 하면 설명할 때도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특기자에 합격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특기가 없다. 네, 특기가 없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전형 합격생을 정리해 놓은 그 메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좀 안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시면 저희 학원에 특기자로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년 붙어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 특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한 절반쯤 붙고요. 소위 이제 특목고 아이들이 한 절반쯤 붙죠. 예, 이렇게 붙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특기 전형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특기가 없는 아이들, 그러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특기가 아니라 쭉 봤더니 얘는 특기자라고 부를 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대학의 마음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옮겨보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본명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별명을 우리가 한번 지어봅시다. 별명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딱 하고 그렇죠? 드러낼 수 있는 게 별명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깜깜이 전형이 깜깜이. 아닌가요? 아세요, 어머님들? 어떻게 학생부 전형 붙는지? 우리 애가 무슨 고등학교인데 우리 애가 내신이 몇 점이고 뭐라고 잔뜩 써있잖아요, 글이. 그럼 우리 애가 이거 갖고 어느 대학 가면 붙는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에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붙는데 걔네들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한 명 한 명이? 모르죠. 깜깜이 전형이에요. 그렇죠? 깜깜이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왜 붙었다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그걸 밝히는 순간 자기 패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학에 이제 어떤 애들이 들어왔다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그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학의 목숨줄과도 같은 거예요. 오픈할 수 없어요. 성균관대가 지금 계속 피치를 올리는 게 뭐죠? 전 세계 대학평가에서 계속 순위를 올리려고 대학평가 전 세계 뭐 100위 대학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교수 한 명당 학생 수, 그 다음에 교수들이 뭐 발표한 연구 논문 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무슨 기자재가 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대학 순위를 매기는데 성대가 지금 요새 평가에서 대학 평가에서 연구대를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성대가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겁니다. 뒤에 숨어갖고 말은 안 하지만 연구대를 이기겠다라는 거. 1, 20년 안에는 우리가 서연고 서성안이 아니라 서성인데 그 서가 서울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지금 작심한 거예요. 그런 성균관대가
지금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합격한 애를 딱 깠어요. 근데 면면을 보니까 연고대들보다 후죠. 예, 그걸 오픈하고 싶을까요? 오픈 안 하죠. 연고대는 성대에 붙은 아이들이 연고대에 붙은 아이보다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근데 그걸 오픈할까요? 오픈 안 해요. 서로 오픈 못해요, 서로.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 서로 오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전형이죠. 그 얘기를 또 별명, 두 번째 별명. 그럼 또 뭐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슨 전형이냐? 대학 맘대로 전형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산불 기억나시는지? 산불 정책 기억나세요? 벌써 아직 젊으신데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예, 대학 입시 산불 네, 뭐였죠? 기여 입학제. 돈 내고 대학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고교 등급제. 그렇죠? 네,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또 하나가 뭐였죠? 교과서의 출제였나? 뭐였죠?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교 등급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몇십 명의 어머님들 머릿속에 고교 등급제가 있다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적으로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있다 없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없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깜깜이고 그러니까 대학 마음대로인 거죠. 자, 고교 그 등급제라는 것은 합리적인가요? 불합리한가요? 불합리한가요? 네, 합리적이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일단 왜 불합리하냐? 아니, 아이가 죄가 없죠. 내가 그 학교 가고 싶어서 갔어요. 뺑뺑이 돌아갔고 지원했는데. 예?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기 이런 얘기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문영여고 가고 싶어서 가는 애가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저희 애들 제가 작년 중3 중에 문영여고 단 한 명도 안 썼는데 저희 학원에서. 근데 무려 10명 이상이 됐는데. 뭐라고 강제 배정이라고 하죠? 예.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고등학교가 좋지 않은 고등학교다 그래서 고교 등급에서 밑에 고등학교 취급을 받는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죠?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학생을 뽑는 대학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마음에서 자, A 고등학교가 있고 B 고등학교가 있는데 C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1.2 등급이 여기에도 1.2 등급 여기에도 1.2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 B, C의 1.2를 다 같이 바라봐야 됩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다르고 시험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 똑같이 다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똑같은 그 계량적 수치인 1.2라는 그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다르게 평가하겠다라는 건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한 거죠. 고교 등급제라는 게. 고교 등급제라는 건 당연히 있죠. 그 고교 등급제 정의가 뭐든 간에 대놓고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대학 맘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 설명회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종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교과형 학종, 즉 내신형 학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형 학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기자형 학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 여기서 없어지면 어디서 생긴다? 학종에서 이제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똑같아요. 그래서 자, 내신형 학종이라는 건 뭐냐? 얘가 잘 모르겠는데 내신이 1.0이야. 그럼 1단계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학종인데. 비교과 뭐 무조건 뽑죠. 1.0을 떨어뜨릴 학교가 어디 있어요? 미쳤어요. 이런 애 만나기도 어려운데. 1.0대 내신이라는 게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저희도 한 학년에서 한 명 정도씩 1.0대 지금 고3에도 있고 2학년에도 있고 1학년에는 뭐 아직 등급이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죠. 1.0대가. 저희는 있죠. 이 1.0대 아이들을 대학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이 1단계에서 서류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없죠. 그렇죠? 걔는 뭐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학종에서 내신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자, 어떤 아이는 내신이 예를 들면 1.0이다. 예를 들면 뭐 가상의 모델이긴 하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뭐 2.5다. 근데 얘는 2.5지만 학교가
좀 경쟁이 치열한 학교고 얘는 굉장히 활동이 좋다. 비교과가 좋다. 그럼 얘도 뽑겠죠. 그렇죠? 얘는 뭐 기타 등등 비교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뭐 무슨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얘는 수학과학은 다 1등급이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수학과학 교내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네. 그럼 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종의 모습이 하나의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뽑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뽑히는 건데 이걸 갖다 대학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이 정량적이라는 말은 이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는 자, 이러한 그 처음에 이제 취지는 이런 거죠. 이게 미래 사회의 변화가 워낙 빠르고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벌어지는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적합치 않다. 그렇죠? 그 아이의 다양한 그런 측면을 정성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뭐 이렇게 다면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애들 뽑겠다. 특목해서 내신 안 좋지만 활동 좋은 애들 뽑겠다. 그렇죠? 딴 거 못해도 특정 과목 잘하는 애들 뽑겠다. 즉 합치면 어떻게 뽑겠다? 우리 마음대로 뽑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 안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고교 등급제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아니 대학에 의무가 없어요. 얘를 왜 뽑았다, 얘를 왜 뽑지 않았다를 밝힐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는 내신이 안 좋아도 뽑고 어떤 학교에는 내신이 좋아서 뽑고 이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점의 다른 이름은 이제 대학 마음대로 전형. 대학 마음대로 전형. 네. 네. 그러면 아까 예를 들듯이 평균관대가 세계적 그 대학 평가의 우선순위를 원하니까 세계적 기준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네. 이 세 가지 유형도 세계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네, 왜냐하면 그게 대학 평가하는 그 기관이랄까 그런 시스템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학마다 자기 대학 수지가 높은데 그걸 갖다 발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국내 네? 우리 국내에서 아니죠. 세계 대학이죠. 세계 대학. 예, 국내에서는 그런 짓 안 하죠. 국내에서는 대학 평가를 저 같은 사람들이 하죠. 아니면 무슨 저런 그 어머님들 대학 갈 때 배치표 기억나세요? 배치표? 무슨 대학 무슨 과 그거 만드는 입시기관들 그런 대학들이 사실 대학 수지를 그래서 저는 가끔 의문이에요. 정말 그 대학의 순위라는 게 원래 그렇게 뭐 서울대 뭐 정시를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경제학과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뭐 정외과,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있는 여러 과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다 보면 뭐 연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 대학 순위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보는 배치표라고 말하는 그 종이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 배치표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 대학 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건지 헷갈려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순위를 국내에서 이렇게 매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세계 대학 순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기준이 꼭 이렇게 아이들 그 선발하는 데 맞냐? 그게 꼭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대학은 당역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그 변화하는 어떤 시대 상황 안에서 그 뭔가 우수성을 드러낼 만한 애들 끊임없이 찾고 있고 그걸 굉장히 잘 찾는 방식을 개발하는 건 맞다.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뭐 교과 전형, 특기 전형이 다 사실은 다 녹아 있는 개념이다. 하나의 전형이라고 보면 된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쉽게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결론 굉장히 쉽게 설명했는데 결론 역시 설명이 끝났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기자 전형이 사라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그죠? 이걸 갖다 밖으로 끓여놓느냐, 아니다 집어넣느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의 증가. 예,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별명을 제가 깜깜이 전형이다, 대학 맘대로 전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하나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별명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전시사원은 의지한다는 얘기고요. 럭은 행운입니다. 운이죠, 운. 학생부 종합전형은 운에 좌우되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담임이 합니다. 담임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복이. 맞죠? 네, 담임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 해온 거를 다 꼼꼼히 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기록해 주시려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가능하면 편하게, 그래서 뭐 그냥 써오라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가 써와, 이렇게. 네가 써와, 이렇게. 뭐를 써와. 다 써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네가 써와. 그럼 그걸 갖다 좀 고쳐갖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교과 선생님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이제 세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에 좌우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렇게 합리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애들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고등학교, 물론 일반고냐 뭐 자사고냐 이런 정도의 선택권은 있지만, 일반고 내에서도 특정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권리가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담임 선생님이 잘한다 그래서 그 선생님만에 내가 담임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학생들한테는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현실적인 권력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권력관계라는 건 뭐, 어떤 거냐 하면 불합리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시죠? 예, 가만 안 있습니다. 걔네들은 바로 SNS로 가요. 막 선생님이 막 욕했다 뭐 그러면 바로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쫙. 그죠? 50만 명이 좋아요. 바로 그냥 신문에 바로 감사 나오고 막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아이들도 이런 현실적인 권력관계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의 이런 말에 좀 아닌 것 같아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예, 실제로 많고요. 어쨌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전형은 아닌 것 같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원래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원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었죠. 원래 대학은 뭘 갖고 학생 뽑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본고사 가서 학생 뽑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 과에 해당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굉장히 깊게 평가해서 그걸 잘하는 애를 뽑는 방식. 이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면접을 보게 되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모든 전형의 마지막에는 이제 면접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1단계에서 서류를 통과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인데 저는 이제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의 마음을 읽는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대학의 실제 마음은 뭘까? 대학의 실제 마음은 이걸 갖고 뽑고 싶은 거예요. 면접을 갖고. 그래서 기계과학과 교수는 얘한테 수학하고 물리를 물어보고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내 앞에서 풀어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게. 왜냐하면 교수는 누굴 뽑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칠 애를 뽑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애를. 얘가 못하는 애면 내가 그걸 못하는 애를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물어보고 뽑고 싶은데 그러려면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뭘 보는 거예요? 서류를 보는 거예요. 서류평가를. 서류평가를 하는 목적은 뭐다? 면접을 볼 애들을 뽑는 거죠. 이건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거 갖고 뽑는 건데 이걸 너무 많은 아이들을 평가할 수가 없으니 서류를 통해서 이걸 볼 애들을 뽑자.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보통 아직 고3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얼마냐? 보통 15대 1 정도 되거든요. 뭐 더 높은 데는 30대 1이 넘고요. 15대 1 그러면 와 그러시죠? 15대 1은 높은 경쟁률이 아니에요. 대입에서. 그렇죠? 뭐 30대 1, 40대 1. 저희 학원에 어떤 아이는 130 몇 대 1인데 붙은 아이도 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죠. 건대 철학과 논술 전형 한 명 선발 132명 지원인가? 합격.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15대 1 같은 경쟁률은 그렇게 이제 사실은 높은 경쟁률이 아닌데 근데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최종 그 선발인은 20명이에요. 1단계에서 40명을 선발합니다. 2배수 선발. 맞죠? 2배수 선발. 자, 2배수를 선발해서 그 중에서 2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이 아까 제가 몇 대 1이라고요? 15대 1. 그러면 20명에 15대 1이니까 300명이 온 거죠. 자, 300명이 와서 그 중에 서류만 갖고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 이런 서류만 갖고 300장의 서류 중에서 40장을 골라내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내신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특정 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대학에 가서 내가 한번 비벼볼만 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인 거예요. 그 비슷비슷한 애들 300명 중에서 40명을 서류로 보고 판단한다? 무진장 어렵죠. 그렇죠? 무진장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죠? 교과 내신도 좋아야 된다. 무슨 동아리 활동도 자율 동아리를 몇 개만 엄마들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율 동아리 몇 개 만들면 돼요. 봉사 활동 몇 시간 하면 돼요. 그죠? 상금 몇 개를 받으면 돼. 이런 게 도움이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300장 중에서 40명이 선발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1단계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 교수의 눈을 얘는 만나봐야겠네. 얘는 면접을 봐야겠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도로 내신이 좋거나 극도로 내신이 좋으면 비교과 이런 게 별로 없어도 뽑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면 봉사활동 400시간. 그렇죠? 완전 독야청청한 나는 40시간, 50시간 나는 400시간이야.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일까?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을까? 이런 거 아니면 어쨌든 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리비리해 전부 다. 비리비리한데 얘는 뭐 하는 놈이래. 지네 학교 수학과 학사가 싹쓸이 했네. 얘는 한번 봐야겠다.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요 근처에 이제 어떤 학교인데 심화반이 있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오. 공부 잘하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 너 그러면 학생부에 써줄 거 없어. 써줄 거 없어도 됩니다. 걔도 붙었어요. 고대. 고교 추천 전형. 학생부 걔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을 먹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회를 좀 점잖게 했었는데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좀 대놓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달 전쯤에 너무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변론인데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설명회를 봤대요. 제가 이제 진명하고 설명회 올려놓잖아요. 저보고 유튜브를 만들자. 자기들이 다 준비하겠다. 와서 찍어봐 달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30분씩 한 3번만 내주면 자기들이 아니면 오겠다 촬영팀이 와서 찍어달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획사고 제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찍으면 될까요? 원장님 그냥 솔직하게 사이다 시원시원하게 말하라고. 그래갖고 좋다 그러면 찍자 그래갖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그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이제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불합리한 이런 걸 하는 거 저는 아이들 편이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어떤 걸 못 참냐면 어머님들이 상담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치동까지 다니니까 너무 멀어서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싶죠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들 50만 원씩,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입시 컨설팅 한다는 업체들. 정말 못 참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어머니 그런 데 가서 저는 컨설팅 여기 제가 입시 상담 해드리는 분 많이 계신데 제가 돈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저는 애들한테 수시로 해줍니다. 선생님 갖고 와. 얘기해주고. 수시로 해도 왜냐하면 그건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를 제가 정보주를 갖고 있거나.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 오픈된 정보예요. 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이 발표한 거예요. 대학이 발표한 거. 그걸 분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한 분석이나 제가 제시한 컨설팅이 퍼펙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약간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뷰가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A라는 컨설턴트가 보는 이 학생의 뷰와 B, C의 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쓸 때 보면 똑같은 아이의 성적인데도 학교에서 배치하는 수시 6장과 저희가 배치하는 수시 6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뷰가 달라요. 뷰가. 각자의 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지를 않고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이 있을 때 이 10,000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기호일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시원서 6장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이게 100%다라는 답이 없고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컨설턴트의 개인적인 관점을 돈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을 일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 더 화가 나는 건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도 사실 수강료가 꽤 많은 학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정형편이 되는 애들이 다니겠지만,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 가는 방법을 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애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애가 대학을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공적 서비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입시 컨설팅은. 그렇잖아요. 공적 서비스가 다 해줘야지. 야, 너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야. 너 이거 다 해줘야지. 한 명 한 명. 근데 그걸 한 명 한 명 제대로 못 해주니까 비싼 돈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맞지도 않는 거를, 틀릴 수도 있는 거를,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을 돈을 내고 한다. 이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9,900원짜리 컨설팅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입시 노하우를 다 이렇게, 요새 앱 있잖아요, 앱. 앱에다가 그냥 운세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보듯이. 자, 닭띠입니다. 입력하면 뭐 오늘 뭐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이만큼인데, 아, 어느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채팅하면서 계속 그런 앱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보급형으로 다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맞죠?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그걸 뭘 돈을 받고 해야죠. 원래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맞지도 않는 걸, 사람마다 다른 걸. 그렇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어깨가 사실 이게 50견 비슷한 게 와서 찍어봤더니, 처음에 어떤 병원을, 시림사원에 있는 종합병원을 갔는데, 좀 이렇게 진찰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시원하게, 제가 원하는 건 답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답이에요, 답.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이 대학 갈 수 있나요? 이거잖아요. 그럼 제가 병원에 갔으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치료하면 이게 낫습니다라는 답을 줘야 돼.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뭐 초음파 찍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 20만 원 돈 결제하고 다른 병원을 갔어요. 동네에 이제 수소문에서. 그 병원 갔더니 훨씬 더 정교하게 진찰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보이시죠? 이게 파열됐대요. 여기가 3cm 좀 찢어졌고, 뭐 옆으로 염증이 생겨갖고, 뭐 무슨 치료를 받고 막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198만 원을 딱 결제하고 왔어요. 한 달 동안 치료가. 그러면서 어머님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마음이구나. 아, 이런 마음이구나. 뭔가 답을 원하면서, 그렇죠?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주길 바라고, 여기서 뭘 하면 뭐가 되길 바라.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날.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다녔는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또 계속 다녀야 되는지, 갈아타야 되는지. 어머님도 그러겠구나. 한 학기가 지났는데 성적이 그대로네. 이걸 갈아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정말 거의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왜 존재합니까? 답을 주려고 존재하는 거지. 이게 답입니다. 신뢰해야죠. 신뢰하고 이제 오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로 돌아가면, 그 대학은 이런 그 학생부 종합, 즉 학교에서 활동한 걸 바탕으로 하는 이런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싶은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뽑고 싶은데, 이거 뽑고 싶은데.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쳐다보는 거예요, 대학이. 아, 이 공교육에서 이걸, 공교육을 살리란 말이야. 교육부에서 이거 안 하면은 뭐 예산 안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똑똑하죠. 이걸 이용해서 대학, 교육인적자본부에서 뽑지 말라고 하는 특기자도 이 안에 녹여내고, 고교 등급제도 산불 정책 안에 있었는데 이것도 요 안에 넣어내고. 그러니까 대학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걸 포장하는 거죠. 정석적 평가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그냥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다른 그 별명이 뭡니까?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항상 이런 그 기득권 계층이 이제 부의 그런 분배가 공정하지 않아서 기층 계층의 폭동이나 반란이나 혁명이 예상될 때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빵을 던지는 거죠. 알았어. 그렇게 배고파? 줄게. 요만큼씩 떼어서 던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알았어. 정시로 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 금수저 전형이야? 돈 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정시로 가. 그래서 정시가 살짝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대학은 정시는 싫어하나요? 아니, 원래 좋아했어요, 정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기획 의도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획한 기획자의 의도와 학교 내에서의 현실과 그다음에 교육 소비자인 학생의 입장에서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몰이해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나갈까요, 말까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동아리 이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고. 얘한테, 해. 얘한테는 하지 마. 선생님, 왜 쟤한테는 하라고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예,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자, 얘한테 하지 말라 그런 거는 얘는 해봤자 안 돼요. 괜히 시간만 써. 그리고 얘는 이렇게 좌판을 널리 깐다고 되는 애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좌판 깐다고 되는 애가 얘는 딱 몇 가지 골라서 그것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뭐예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애가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애가 선생님 이거 할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가 할까요? 그럼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판단하고 있는. 근데 그걸 오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애들 기가 죽고 애들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진골, 너는 성골 밖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속 딱 감춰놓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예. 제가 이제 아이들 그렇게 만나거든요. 아이들 만나서 물어보면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학원의 컨설팅하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죠.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공유하고.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걸 인트라넷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랑 상담하신 것도 인트라넷에 다 쓰실 거죠. 다른 선생님 다 알게. 쓰지 마시면 안 쓰시면 안 돼요? 막. 예.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서류전형을 저희 학원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평면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걸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얼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식적으로 자 방과 후 학교를 뭐 몇 개 이상 이수하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하고 이런 데에서 1단계를 통과하느냐 전혀 상관없다. 그런 걸로 뽑지 않는다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300명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방과 후 학교 몇 개씩 하고요. 전부 다 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했고요. 대회 참가했고 뭐 다 했습니다. 시키는 거. 그런 애들이 300명이 와서 그중에 40명만 서류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두 했다라는 것이 40등 안에 든다는 걸 보장하느냐?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종이라는 게. 그래서 대학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 가시죠? 대학의 마음을 읽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다 똑같은 애들이라니까요. 각자 잘났어요, 애들은. 모든 학교가 우리 고등학교의 학생부 종합 프로그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학교 설명회 가보셨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고등학교 있나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후졌다. 인정한다. 이런 학교 있나요? 없어요. 모든 학교가 다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뭐 영재학급을 신설했고 뭐 예산을 유치해서 뭐를 하고 뭐하고 대학에서 딱 바라보니까 꼬망꼬망한 학교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은 진짜 배기를 원합니다. 얘를 한번 내가 꼭 만나봐야겠다. 우와, 이 녀석은 붙어 떨어져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애를 원한다. 무슨 말이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합격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게. 네. 제가 학생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과 다른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을 대학을 보내는 그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학생의 시간입니다. 맞잖아요. 이 아이가 쓰는 시간이 저한테는 리소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자원이. 근데 그거를 허비하고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봅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하죠. 야, 선생님이 깡패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닌데 나 믿어. 선생님 말만 믿어. 내 말만 들어. 엄마 말도 듣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절대 듣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사줘.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 말이 아니에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마 말이 아니라 엄마가 낮에 이디야에서 만났던 옆집 아줌마의 말이 그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옳은 정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말 믿지 마. 신문 믿지 마. 학교 말 믿지 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애들한테 야 톡 까놓고 얘기해. 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맞아 틀려. 네가 학원 안 그만두면 네 옆에 내가 있겠지. 제가 학원을 계속 할 거거든요. 당분간. 그렇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걔 대학 갈 때까지 몇 년 남았나요? 7년? 8년? 동안은 이제 학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계속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옆에는 네 옆에 내가 있을 건데 네가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줄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네가 2학년이 되면 옆에 없다. 그때 그 선생님이 내렸던 판단에 대한 옳다 그르다 그 평가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가 버린 거다. 너 누구 말을 듣는 게 맞겠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간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보내야 되는 소중한 아이의 리소스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려야죠, 당연히.
제가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구나. 걔는 어제 상담한 아이인데 성고 1학년 아이예요. 담임 선생님이 걔는 이제 이과 갈 아이인데 정말 담백합니다. 이과 간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학 선행 어디까지 했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정말 하나도 안 했어? 정말 하나도 안 했대요. 정말 단 한 단원도 안 해. 한 문제도 안 풀어요. 수학 할을 단 한 문제도. 근데 이과를 가겠대. 그 아이의 앞으로 1, 2년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고난의 미래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여름방학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하루에 100문제씩 푼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푼다. 그거 못하려면 우리는 2학기 때 죽는다. 2학기 때 네가 싸울 애들은 수학할을 3번, 4번 하고 온 애들이다. 우리 애들 3번, 4번 하잖아요. 이미 2번, 3번 다 했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싸워서 너 못 이긴다. 너 완전히 작살난다. 지금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근데 수학 등급이 제일 좋아. 수학 문제 무너지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근데 너 이대로 가면 5등급, 6등급 나온다. 큰일 난다. 하루에 100문제. 담임 선생님이 오전에 무조건 12시 몇 분까지 학교에 자습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너 어디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 여기서 하는 게 잘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담임 선생님 말을 존중해. 가. 신청해서. 담임 선생님도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너 무슨 이유로 빠지면 할 놈이 누가 있어. 방학 때 아무도 안 나오고 싶지. 다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집단주의 논리인데 물론 그 지나간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집단주의 논리를 적용할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현실적인 권력관계라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학교에서 전화기 관리해주니? 아니요. 전화기 그러면 애들 손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얘를 할 수도 있어. 그 옆에 얘를 할까요? 안 해. 그럼 옆에 있는 아이가 전화기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걸 쳐다보면서 공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출결 관리가 무너진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한다고 신청해 놓고 그 시간이 9시 반이든 10시 반이든 째고 와. 그냥 와. 학교 그 여름방학 때 자습 안 한다고 너한테 볼 리가 없다. 공부 잘 되는 데가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 공부를 하고 싶다. 하루에 수학을 100문제 풀고 싶다. 근데 여기서는 못 풀겠다. 옆에 애들이 전화기 장난쳐 신경 쓰인다. 떠든다. 그래서 나 공부 잘 되는 데로 가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야. 처음에 안 한다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한테. 일단 가서 하고 오라고. 자,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그런 코스를 거쳐서 선발해서 그 원서를 냈을 때 그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대학의 마음은 이런 서류를 갖고 뽑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면접을 갖고 뽑고 싶은 거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면접 보내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자, 그럼 면접의 실체는 뭐냐? 자, 우리가 그 매년 대학들이 논술 문제, 그 다음에 면접 문제를 나중에 발표하면서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학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역을 벗어난 걸 갖다 출제했다 그러면 그것도 대학에 또 예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체크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 갈 때 면접을 봤거든요. 제가 아까 뭐 전공했다 그랬죠? 열심히 듣고 계셨군요. 제가 대학 갈 때 면접 문제가 뭐였냐면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래요. 참, 문제가 참 크죠? 사회 경제적 변동. 물어보신 그 교수님이 저 대학교 때 은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이제 역사 내에서도 전공이 많잖아요. 뭐 제도사, 뭐 정치사, 뭐 하는 뭐 지성사 하시는 분들도 이분은 이제 사회경제사 전공하시는 분이라 이런 문제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답을 했냐 하면 그 기존에는 이 자영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농이 있는데 어쨌든 자영농이나 소장농이나 본인의 노동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토지를 농사를 짓는 거죠. 본인이나 가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광작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다 회사가 짓잖아요. 시골 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이 넓을 광자에다 지을 작서갖고 광작이라는 이거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영 형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고라고 하는 대규모 독과점을 하는 상인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다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대화 식민지론이고, 이게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미 민중들 안에서 자본주의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하면 합격 불합격? 거의 합격. 교과서적인 답.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 질문이 자본주의가 뭐니? 이거 역사 문제인가요? 제가 자본주의적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역사에 나오나요? 나오죠. 예, 정치학과의 자본주의 나오죠. 예, 경제학과의 자본주의 나오죠. 사회학과의 자본주의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란 왜 생겼으며, 자본주의의 그 한계, 뭐라 그러지? 단점은 뭐고, 그런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학 내지는 정치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래갖고 이제 원래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가격이 뭐 다 지배한다 이런 데에서 케인즈의 뭐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엔티테제로서 반대 이론으로서 뭐예요?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면접이 여기서 딱 끝나는 애들이 있고요. 이걸 아예 얘기 못하는 애들. 여기 뭐 5분에서 끝나는 애들, 10분 걸리는 애들, 면접이 20분까지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뭐죠? 추가 질문이 계속 날라온다니, 추가 질문이.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대답하고 끝나는 애들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는 아이들은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는 애들은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랑 대화를 10분 하는 애가 있고 15분 하는 애가 있고 20분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20분 하는 애는 붙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설명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교과서 외인가요? 교과서 내죠. 교과서 내의 문제를 출제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아이의 지식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자, 똑같이 이과에 적용할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자, 물리 문제, 화학 문제인데 화학 원 수준에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고, 똑같은 개념을 화원, 화투까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화투를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떤 애는 화투를 하고 어떤 애는 화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는 화원만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어떤 아이들은 화투 수준에서 얘기하고, 어떤 아이들은 화투를 넘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모든 이과생들이 공부하는 게 일반화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뭐 이과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일반물 일반화학은 전부 다 하잖아요. 일반화학 내지는 이게 넘어가면 뭐 뒤에 화학도 강론이 있어요. 뭐 유기화학, 물리화학 막 강론들이 있는데 그 강론 수준까지 들어가서 똑같은 문제를 답변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수는 누굴 뽑을까요? 너무 쉬워요, 너무. 근데 그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과정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과정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공부를 열심히 하면 면접에 다 답할 수 있지. 떨어져서 그렇지. 네, 다 답할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누가 좌지우지한다? 태양이 좌지우지. 태양이 마음인 거예요. 태양 마음. 아니 제도를 뭐 어떻게 하면 어때요? 학종 뭐 만들어라 그러면 학종, 그러면 학종 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면접도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물어보지만 그걸 갖다 듣는 교수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저도 애들이랑 얘기하면은 딱 뭐 예를 들면 보세요. 영어도 한번, 자, 이 단어를 애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읽냐면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콜라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 1단계, 자, 읽어봐.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10개도 넘는데 스펠링이 장난쳐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못 읽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콜래버레이션,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이야? 몰라요. 야, 콜라보 그게 이거예요? 뭐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런 아이들이 있고, 무슨 뜻이야? 콜래버레이션, 협동, 오케이, 잘하네. 이런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 이거는요 CO 하고요, LABOR 하고요, TION 이런 프리픽스 접두어하고요, 이런 루트 어근하고요, 이런 서픽스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건 함께라는 뜻이고 노동이라는 뜻이고 명사 만드는 전미어예요. 그래서 함께 노동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누굴 뽑아요? 문제는 뭐예요? 콜라보레이션이 뭐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은 걸 물어도 답변의 뎁스가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에 붙을 것이다? 절대로 못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모든 관점은 대학별 고사를 향하여 가면 된다. 면접을 향하여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접을 향하여. 문과 애들은 뭐 하라 그래요? 계속. 책 읽으라 그래요, 저는. 책 읽으라고. 저기 나연이 어머님, 나연이라는 아이가 어머니 오셨는데 제가 걔한테 문과거든요. 제가 문과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별대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과 애들이랑 대화를 못하겠어요. 이과 애들, 니네는 맨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맨날 이런 얘기. 무슨 뭐 영어 지분 얘기 뭐 하다가 뭐 철학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무슨 뭐 현상학 얘기하고 행동주의 경제 막 그런 지분이 나오거든요. 영어에. 그런 거 얘기하면 제가 신나잖아요. 애들한테 교양을 뭔가 전파할 수 있다라는 막 가르치면 이과 애들은 막 딴데 보고요. 뭐 긁고요. 막 이래. 뭐 하는 거지. 문과 애들은 반짝반짝하죠. 재밌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과 애들, 근데 저희 학원에 문과가 몇 명 안 돼요. 요즘엔 문과 찾기가 어려워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인식이 지배적이냐. 문과가 뭐 굶어 죽는다. 그렇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 뭐 이런 거잖아요. 문과는 안 뽑는다. 뭐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라 공부를 좀만 하면 다 이과를 가버려요. 그 문과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 문과를 가는 아이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새 무슨 책 읽어? 제가 나누는 얘기예요. 만나요. 요새 무슨 책 읽어? 갖고 와봐. 우리 나연이는 지난번에도 시험 보기 전에 한 5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수행으로 읽고 있고 지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주제를 잡아서 요번 학기는 내가 정치 철학을 같이 읽자. 그래갖고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같이 읽자. 그래서 읽고 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거 읽은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 정치로 넘어가자. 그래서 정치학 책을 하나씩 읽자. 아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죠. 얘 말고 이제 한 2명 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애들이. 일로 와. 그래서 저도 좋잖아요. 책 읽으면. 재밌으니까. 이런 걸 하는데 왜 그러면 저는 문과 애들한테 그런 책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플라톤의 정치야, 아니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그 어려운 책을 정말 어려워요. 장담합니다. 5분 내에 잠드실 수 있어요. 지루하거든요. 책이. 굉장히 개념적이고 재미없거든요. 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대화식으로 막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왜 저는 문과 애들한테 읽으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 대학을 보내고 싶은 아이한테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저는 책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그 아이를 대학에 합격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지 않은 아이는 절대 대학에 합격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 나간다니까요. 여기서 더. 못 나가요. 자본주의가 뭐야? 자본주의 돈?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안 뽑아요. 문과 교수들이. 지적인 아이를 뽑는 거예요. 문과적으로. 똑똑한 아이를 뽑는 거예요. 딱 1단계로 딱 교수 앞에 섰다. 내가 지금 이 학생부 전형 1단계 서류를 다른 말로 교수 접견권이라고 합니다.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제도교육 12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맞죠? 영어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뭐 수학학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가라리 하고 그렇죠? 하고 뭐 고등학교 가서도 뭐 도가리 하고 봉사활동 가기 전에 엄마가 뭐 도장 찍으러 다니고 막 그 과정에서 교수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분이 있습니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15분. 그 15분 동안 대학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게 정확하게 똑똑한 애와 그렇지 않은 애를 골라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또 확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다? 안 뽑혀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면 뭐 이건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안 뽑힌다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훨씬 더 확장된 대답을 하면 무조건 뽑힌다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에 모험을 걸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기하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조건 뽑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과 애들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문인장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문인장 완전히 똑똑해지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런 얘기하면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기말고사 못 보면 독서서 뺍니다. 대신에 일단 안 나왔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말 듣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과는요? 이과는 대학교에서 면접이 뭐예요? 수학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과는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이과는 수학과학 계속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기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 계시지만 과학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과학 몇 과목 배우나요? 3과목. 물리, 화학, 지구과학. 몇 단위? 9단위. 수학 뭐 배우죠? 수원, 확통. 4단위. 합쳐서 8단위. 내신 중에 수학, 과학이 17단위. 그렇죠? 전체 몇 단위? 24단위. 3분의 2가 수학과. 내신도 수학과. 자, 이과 애들이 무슨 대회 나간다고요? 수학대회, 과학대회. 비교과도 수학, 과학. 수능도 수학, 과학. 그죠?
대학별고사도 수학, 과학. 그러니까 수학, 과학 깊게 공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내신도 비교과도 수능도 다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대학별고사를 향해서 보면 입시가 쫙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그래서 어떤 아이 또 제가 국어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과만 하나요? 야, 국어 영어는 이과한테 국어 영어는 피부병. 그냥 긁으면서 참어. 한 달 동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하루에 100문제씩 30일 3000문제 풀자. 지금 한 아이 밑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수학 하까지 이과가 가는 아이인데 수학 하까지 하고 왔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수학하가 50점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수학하가 3단원이거든요. 집합명제,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경우에서 순열조합. 이렇게 대단원이 3개인데 얘는 차라리 집합명제 다 맞고 뒤에 걸 다 틀리면 편해요. 그럼 그 함수부터 가르치면 되니까. 집합명제 절반, 함수 절반, 경우에서 절반 이렇게 맞는 거예요. 시험 봤는데. 얘는 한 거에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얘도 지금 이제 어저께 월요일이잖아요. 어저께부터 제가 수학적인 재능은 있어요. 얘가 딱 보니까 잘 풀어요. 답안을 보니까. 그래갖고 너는 수업 저희 학원에 이제 아직 개강이 15일이잖아요. 방학 개강이.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학화를 하루에 100개씩 700개를 풀자. 그리고 수학화를 한 걸로 인정하자. 풀고 있어요. 오늘. 어저께 100개 풀고 오늘 200개째 도전. 밑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국어 영어 수업 안 넣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파격도 좋아하고 파행도 좋아하고 애들한테 뭔가 임프레시브한 말을 해줘야 돼요. 야, 지금부터 일주일간 너는 네 머릿속에는 아침에 눈 뜨면 수학화, 밥 먹으면서 수학화, 저녁에 잘 때 수학화 이렇게 하루에 100개씩 풀면 700문제 풀거든요. 700문제 풀면 수학 한번 봐요. 네,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수투하러 방학 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상담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수학과학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다 풀린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1학년 어머님들 요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막 여러 생각들이 많죠. 여러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도 수학과학. 네, 그래도 수학과학.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면피용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 내신을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딱 10이 끝난 겁니다. 10. 90이 남아있어요. 90이. 네, 보통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고1 내신 20% 넣죠. 고2 내신 40%, 고3 내신은 3학년 1학기만 40%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1 20% 중에서 1학기가 끝났으니까 10% 끝난 거예요. 아직 90%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엊그제 상담한 아이인데 걔가 사실 예비고1에 왔던 아이인데 똘똘한 아이였어요. 제가 참 이뻐했던 아이인데 이뻐한 애들도 많죠. 원래 이뻐합니다. 애들 안 이뻐하면 일 못해요. 애들이 이뻐야 그렇죠? 마누라한테 욕먹으면서 주 7일 출근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야. 애들이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런 아이여서 예비고1 끝나고 열심히 하다가 그만둬서 지금 1년 반 동안 저희 학원을 안 다닌 아이인데 지금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내신은 잘 나왔더라고요. 1점대 초반의 내신을 이제 받았는데 2학년 1학기 내신이 이제 쫙 내려간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 잘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7주, 그 다음에 겨울방학 부족을 16주 동안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애들. 1학기 내신 버틴 거죠, 그거 갖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해야 될 수학과학을 깊이 있게 안 해놓으니까 2학년 이렇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2학기 때 그 내신할 거를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똑같이 말씀, 어머니, 그거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다. 작년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다음 학기뿐만 아니라 3학년 1학기 거까지 롱텀으로 보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내년에 생긴다. 그래서 걔한테 똑같은 얘기 했어요. 국어 영어 다 빼. 쉬어. 국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든대. 그건 네 취미생활이고 너의 감성이고 내가 지금 너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 빼. 수학과학 올인해. 아침 학교 프로그램 진짜 다 빼. 너 안 그러면 무너져. 여태까지 해놓은 거 1점대 내신 너무 아깝잖아. 무너진다 너 이거.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무너질 거예요 걔 안 하면. 근데 아직 안 왔어요. 내가 월요일 오라 그랬는데.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믿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얘 아시죠? 예, 얘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아이인데 고1 때 그렇게 좋은 점수 받았더니 2학년 1학기 때 무너지고 있다. 얘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시간 내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도저히 학원 못 다니겠어요. 왜?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지들끼리 핥히고 싸우고 난릴까요 도대체?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자들끼리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게 또 이렇게 또 3학년 문과애들 사이에 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저도 알고 있었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꼴보기가 싫대, 애들이. 그래서 하고 못 다니겠대. 근데, 야, 너 지금 수업 안 들으면 안 돼. 저도 알아요, 선생님. 죽겠어요. 제가 뭐 다른 학원을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고 독서실 가서 그냥 혼자 해야겠어요. 그래, 독서실 가. 내가 독서실을 갈게,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 같은 고급인력을, 야, 난 너 대학 못 보내면 내가 내년에 너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난 너 꼭 보내야 돼. 3년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못 해갖고. 그래서 내가 갈게. 내가. 독서실로 갈게. 커피숍에서 하자. 수학 선생님한테 우리 장상희 선생님이 고3 수학팀장인데, 장쌤, 얘 이런데 죽겠대. 근데 애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얘 얼마나 힘들겠어. 학원 오는 게, 멘탈이.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그냥 따로 해주자. 애가 멘탈이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미안하면 들어오겠지. 그래서 저희 둘이서 따로 해주기로 했어요. 이틀씩만 내자. 왜냐면 오전 오후가 있으니까. 낮 시간에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1대1로 해주자. 얘 우리 안 보내면 우리가 내년에 찝찝해서 못 산다. 그래서 이런 게 뭐 그렇다고 걔를 수강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이쁜 거예요, 애가. 그 어머님은 제가 이제 자주 드린 말씀인데, 애 처음에 올 때 한번 상담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얼굴 한 번도, 2년이 넘었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 그런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저희 학원에는. 거의 전화 안 하시는 그런 어머님 중에 하나고. 오늘 통화했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드렸느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 아니다.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원장이 1대1 수업을 해주겠다는데, 한두 달 동안. 그래서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때가 되면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라. 그냥. 걔가, 선생님, 저 자소서는 어떻게 해요? 저 학원 그만두면 자소서도 안 해주실 거죠? 그래갖고, 내가 미쳤냐? 네 자소서를 왜 하라니? 무조건 학원에서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자소서도 이제 외부생들이 문의가 오면 걔네들은 좀 비싸게 받아요. 근데 재원생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받고 선생님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자,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내신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제 하다 보면, 해보면, 오늘도 이제 한 학생이 그만뒀어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자,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중3 아이인데, 중3 겨울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중등 성적은 이 근처 중학교고요. 30-40%대입니다. 선행은 안 돼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안 했던 애예요. 자, 이 아이를 만나서 우리에겐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얘를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좀 쉬운 학교를 보내서, 쉬운 고등학교를 보내서, 쉬운, 그러니까 일반고죠, 일반고. 전형적인 일반고, 일반 남고를 보내서 이 아이를 내신 2, 3등급대를 맞추는 게 현실적인 목표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남고를 보내서 2등급. 여학생이면은 공학을 보내라고, 쉬운 공학. 조금 쉬운, 내신 따기 쉬운 공학을 보내서 현실적인 목표. 그러면 일단 서울권에 근접하니까. 그죠? 2점 때문에 이제 서울권에 어떻게 지원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자. 엄마가 다른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이상한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이상한 고등학교.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려운 고등학교. 그래서 걔 딱 들어갈 때 제가 상담을 하죠. 어머니, 여기 가면 얘 내신 5등급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이미 고등학교 결정됐어요. 그럼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못하는 건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얘 잘못이 아니에요. 왜죠? 얘가 내신을 못하는 이유는 같이 입학한 다른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도 얘는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갖다 다 몇 번씩 하고 돌리고, 과학 몇 번씩 하고 돌리고, 이런 애들이랑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5학원 6년 다니고 온 애들, 얘를 어떻게 이겨요? 한 학기 만에. 얘 뭐 이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반칙이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죠. 그 고등학교를 갔으면 얘는 학생부 전형으로 보내지 맙시다. 못 간다. 내신을 접자. 학생부 전형을 접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시간이 생겨요. 일단 수행평가를 대충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 활동 안 해도 됩니다. 맞죠? 동아리 활동 안 해도 됩니다. 맞잖아요. 봉사활동 대충 하면 됩니다. 40시간만 하면 돼요. 3년 동안. 아주 그 시간을 어디에 쏟을 수 있죠? 공부에 쏟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걸로 이과 가려니까
수리논술 써서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 보내 원서 쓰고 연대나 뭐 한대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울 테니 그런 데 쓰고 내신은 접읍시다. 이게 맞는 전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학기가 지났죠. 중간고사를 기말고사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만둡니다. 내신이 안 나와서 학원을 옮겨야 되겠다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니, 제가 뭐 이 아이 못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이미 너무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경쟁시키면 안 되는 거야, 학교에서. 얘가 져요. 그럼 들어갔으면 걔네들이 그거 할 동안 나는 뭘 준비하냐, 플랜 B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그래서 학생부 전형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 안 쓰면 대학 못 갑니까? 왜 못 가요? 수능도 있고 논술도 있고 다 있는데 가면 되지. 플랜 B를 가동하면 되는 거죠. 자, 엊그저께 설명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내면 뭐 중3 아이인데 뭐 1.0에서 1.5를 맞출 자신이 있다. 현재 저희 학원에 있는 중3 아이예요. 걔도 문과예요. 제가 아주 이뻐하는 애입니다. 걔가 지금 제가 그 아이 가르친 지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중1 말, 중2 초에 왔으니까 지금 중3 여름이니까 1년 반 됐는데요. 제가 뭘 했겠어요, 제가? 책 읽혔죠. 당연히. 다행히도 그 부모님은 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세요. 굉장히 강하셔서 큰애가 저희 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그래서 집도 가깝고 엄마 아빠 또 맞벌이 하셔갖고 바쁘고 애는 그냥 학원 와서 그냥 학교 끝나면 자연스럽게 와서 뭐 학원 식당에서 밥 먹고 밤에까지 공부하고 그런 아이인데 지금 이제 요번 기말고사를 제가 준비를 해줬죠. 근데 요번 그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한 3.5주 동안 야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뭐 할까요 선생님? 우리 동사 500개를 한번 정리하자. 시간이 오랜만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동사 500개를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하루에 10분 15분씩 만나서 학교 끝나면 쪼르르 와요. 그 시간 제가 있잖아요, 6층에. 그럼 와서 들어와서 원장실에 둘이 앉아서 10분 15분 동안 단어 정리 10개 20개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래서 3, 4주 하니까 거의 500개를 기본 동사 500개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신 3일 나왔을 때 내신 딱 중간고사 딱 3일 남았어요. 이제 선생님 저 이제 시험 대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내일부터 하자. 이틀 남았을 때 갖고 와. 그래서 영어 내신 대비를 해줍니다. 25분 동안 시험범위 2가거든요. 25분 동안 2가를 어떻게 해요?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영어를 잘하고요. 이미 영어를 잘하고 저와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완전히 공유가 돼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요? 이거 뭐죠? 왜냐면 수업을 계속 들었으니까. 1년 반을 들었으니까. 저랑 이제 소통이 탁탁 된다는 착착착착 맞는 거죠. 손발이. 25분 동안 2가를 하고 시험 보러 가서 몇 개 틀렸을까요? 안 틀렸죠. 당연히 안 틀리죠. 중간고사도 100점, 기말고사도 100점. 각각 25분씩.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평범했던 아이가. 그렇게 평범한 1, 20%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1, 20% 했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제가 관악구 1등이라고 하잖아요. 걔 수학은 수특까지 했어요. 수특까지 2바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영어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보게 했거든요. 96점인가 맞더라고요. 잘하죠. 문과고 독서량 엄청나죠. 책 뭐 무진장 읽고 있죠. 제가 뭐 원장실에 있는 책 다 읽을 태세인데 지금 툭 하면 들어와 선생님 저 읽어도 되죠. 그럼 얼마든지 읽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어딘지 아시죠? 공학 여기를 보내 1.0에서 1.5 맞출 자신이 있다. 얘가 좀 빡신 뭐 다른 여고를 간다. 그러면 얘가 1.0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1.5에서 2.5 사이를 갈 거고 얘가 만약에 서초 강남권에 있는 여고나 아니면 특목 그러니까 자사를 간다. 그러면 얘는 뭐 1.5는 죽었다 깨라도 못 맞고 2.5에서 뭐 4, 이 사이를 그러면 이 사이에 내신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울대 지역균형과 고대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이에 내신을 받는다는 얘기는 서울대 지역균형 받더라도 다른 학교들보다 밀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고대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 고등학교를 가면 추천 전형은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학부모 설명하면서. 그럼 당연히 1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원서 쓰는 사람이니까 걔 원서를 잘 쓸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어머님이 손 딱 드니 저는 3번입니다.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여기 애들은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런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수능은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참 이게 몰이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학원의 고3 애들 중에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수시원서를 안 씁니다. 왜 수시원서를 안 쓰느냐? 요 가까운 M여고예요. M여고인데 문과예요. 문과인데 그 아이는 제가 진작 얘기했어요. 1년 반 중에. 야, 너는 학생부 전형 없어. 알고 있지? 그럼요, 선생님. 선생님 믿지? 네. 하나도 하지 마, 학교 활동. 정시 올인해. 네. 111. 6월 모의고사 111, 사탐 12. 111, 12. 내신은 2점대 후반. 수시를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어려워요? 모의고사가 국영수 111, 사탐 두 과목 1등급, 2등급, 내신은 2점대 후반. 수시를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안 써야죠, 당연히. 그렇죠. 안 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믿어줘요. 정시 올인해. 학교생활 접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애를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학생한테. 선생님 믿지? 올인해. 어떤 아이는 똑같은 학교 아이인데 걔는 1.0대예요, 내신이. 1.0대인데 걔는 수시원서를 2장만 씁니다. 서울대하고 연대만. 근데 연대를 3장 쓸 가능성도 있어서 서울대 1장, 연대는 각각 쓸 수 있거든요. 연대 3장. 이렇게만 쓸까? 연대도 쓰지 말까? 뭐 이런 생각? 예, 이과인데.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걔네들 관악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고요. 걔네 다 1등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학원 애들입니다. 제가 실명은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아직 시험이 남았으니까. 우리 학원 애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애들, 걔네들은 뭐, 여기를 가면 수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몰이에다, 몰이에.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전학시킨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왜 말씀드리냐. 이게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전략이.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고요. 참 그 어머님 제가 정말 아쉬운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봤자 사이만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드렸어요. 그냥 그만두게 놔뒀는데. 자,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편한 데를 보내라. 그래야 학생부 전형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을 6장 중에 2-3장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비형 내신이라고 합니다. 제 용어예요. 내신도 공격형 내신과 수비형 내신이 있는데 수비형 내신으로 적어도 서울권의 대학을 확보를 해놓자. 그리고 나머지 3장, 4장으로 공격을 하자. 윗대학을 향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머님이 이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를 보낸 겁니다. 내신 따위가 어려워. 그리고 나서도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었죠. 제 조언대로 학생부를 접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능 공부 시키면 됩니다. 지금 저희 고2 중에 많아요. 정시 올인파. 이미 접었습니다. 지는 한 학기만 더 해봐. 그래, 한 학기 더 해봐. 선생님 마음속에 결정 나 있어. 한 학기 지나서 얘기하죠. 선생님 말 맞아 틀려. 맞네요, 선생님. 거봐, 내가 지난 학기부터 맞다 그랬잖아.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학년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다. 선생님, 여러분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학생부로 원서를 내겠다. 걔가 학생부로 원서를 내려면 올 1을 받아야 돼. 4가 올 1이 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야 평균 내면 2가 되는데 그런 일 안 생긴다니까요. 4가 정말 열심히 하면 3이 되는 건데 평균 내면 3.5고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수예요, 산수. 근데 애들은 너무 단순하니까 또 전략. 얘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학생부. 그래 올인했으면 지금 모의고사가 적어도 하나씩 수학이라도 등급을 만들고 하나씩. 왜냐하면 우리에겐 3년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 만드는 이유는 내신이 안 나와서. 그건 이미 이때 다 결정 난 건데. 한 학기가 지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도 설득하기. 그 설득이 되는 엄마 이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휴, 네, 접자.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 여기는 어떻게 제가 전화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하지 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마음을 닫자, 우리도.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이 내신을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내신을 잘할 수 없는 거고요. 공격형 내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1점대면 당연히 공격을 해야죠. 뭐 지금도 노리고. 예. 그죠? 저희 애들이 지금 우리 고2 애들 여기 단국고등학교 애들은 우리 애들끼리 싸워요. 아주 고민입니다. 우리 애들끼리 싸웁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피를 보면 안 되는데. 예. 1점대면 공격을 해야죠. 좀 더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그 다음에 수비형 내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이 나쁘진 않아.
뭐 1점대 후반,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점대인 아이도 수능이 너무 좋으면 학생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한 아이는 1점대, 1.5 안쪽인데도 학생부 안 하는 애 있어요. 그냥 이해가 안 가시죠. 1점대, 1.5 안쪽인데. 근데 얘는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의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학생부로. 그럼 걔한테는 1.5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 안 쓸 거니까. 너 올해 의대 못 가면 어떡할 거야? 취소해야죠. 그럼 학생부 버려. 미련 없이.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엄마랑 상의 안 하죠. 엄마는 그래도 불안한데 안 불안해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이제 잘 나오는데. 수비형 내신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2점대 등급을 갖고 있어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 그래서 2개 정도는 붙이자. 안전하게. 그래 놓고 나머지는 뭘로 간다? 논술로 가든 정시로 가든. 더 올라가면 더 위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정시 올인. 그렇죠? 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저도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정시로 대학 가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과 같다. 이유는 뭐죠? 재수생들이 무섭다.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더 했으니까 걔네들. 이런 얘기를 하죠. 낙타가 바늘구멍 뚫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다이어트 하면. 네. 우리에겐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 왜죠? 왜 판단을 빨리 하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생부 전형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학원의 그 위상이 뭐냐? 저희 학원의 위상이 뭐죠? 저희 진명학원이 이 동네에서 뭘 해야 되는 학원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방진 얘기지만 저는 관악동작 입시를 우리 학원이 리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지죠? 진심입니다. 왕자병도 이게 두 가지나 좀 못 고쳐요. 제가 리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악구에 무슨 문제가, 옛날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대학별 고사에 관한 솔루션이 없다. 관내에, 관악동작 내. 무슨 얘기냐면 수리논술을 저희가 이제 몇 반을 하고, 예를 들면 자, 연대 논술이 있어요. 연대가, 제가 아까 대학들이 입시 호강 너무 잘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수능 체제를 다 없앴어요. 그렇죠?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일까요? 자, 연대 논술은 수리 논술하고요, 물화생지 중 택일이에요. 중 한 과목. 물화생 지구과학 중 한 과목. 내신도 안 보고. 내신 안 봐요. 비교과도 안 보고. 비교과 보죠. 뭐 근데 거의 감점 요소라 감점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봉사활동 20시간 이하. 뭐 무단결석 3회 이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점 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어요. 오로지 문과도 있죠. 문과는 인문계 논술도 오로지 논술만 갖고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최저를 없앴어. 연대가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였거든요. 합 7,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이잖아요. 4개 영역 등급합 합 7, 합 6 이런 학교예요. 문과 합 6, 이과 합 7. 진짜 높죠. 최저학력 기준이. 네. 최저학력 기준 없앴어. 바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죠? 우리에겐 전용석이라는 지구과학의 달인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황상득이라고 하는 물리의 달인이, 우리 학원은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연대 논술 올인반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번쩍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2개가 쫙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까 걔 시험지 마지막 한 페이지 안 풀었다는 애. 네. 걔가 국어를 80점을 넘겼을 때 저희 교무실에서 월드컵에 골 들어간 함성이 나왔어요. 걔 국어 80점 넘었대. 그랬더니 와, 절대 80점 넘을 수 없다 걔는. 말이 안 통해. 근데 수학은 잘해요. 지네 학교 제일 잘해요. 과학도 잘하고. 얘를 대학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애가 또 하나 있어. 저쪽 고등학교. 신림동에 있는 고등학교. 그래서 걔네를 딱 보면서 자, 왜 근데 이걸 제가 이 생각을 하느냐. 이게 되게 어찌 보면 매력적이에요. 내신 안 들어가, 비교과 안 들어가, 수능 안 들어가, 최저학력 기준 없어. 논술만 갖고 뽑는데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건 누구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죠? 네. 뭐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더 확실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풀어야 되잖아요. 풀고 가르쳐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약간 과장하는 것 같죠? 진짜로 없습니다. 연대가 물리 논술 문제를 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착착착 풀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매년 한 5개년치를 쫙 갖다 놓고 시험 보세요. 정답을 다 낼 수 있는 선생님이 10명이 안 된다는데 제가 다 걸게요. 안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술을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디밖에 없다? 서울밖에 없어요. 조금 확장하면 대구 부산 해운대, 조금 확장하면 대구 수성 말고는 없어요. 서울 하고 거기도 일부 선생님들 없어요. 못 풀어요 문제를.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뭐 이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안 들어가, 내신 안 들어가. 그러나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설명해요. 제가 뭐 얘기하죠. 가르칠 사람 없다고. 우리 전혁 선생님이, 원장님, 연대 논술을 만드세요. 무슨 뜻이냐? 지구과학 논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연대 논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몇 명.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해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알아요. 나도. 만들게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신 안 좋지만 수학과 굉장히 잘하는 애들 데리고 고2 애들 갖고 내후년 3월 설명회 때 들을 분 계시. 그때 제가 이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제가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설명회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학별 고사 솔루션이 없다. 이게 대학별 고사라는 거예요. 논술 면접 똑같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관악동작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옛날 설명회 때 했었는데, 관악구의 입시를 리딩해야 된다라는 왕자병에 사로잡힌 제가.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우리 관악구가, 동작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망령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미치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몇 학교 있습니다. 좀 심한 학교 몇 학교 있는데, 이 학교는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상담할 때. 자, 대학의 하한선을 어디까지 두면 되겠습니까? 지방대 보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야들야들한 목소리로 지방대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방대 보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방대는 못 보냅니다. 물론 애가 옆에 앉아있죠. 지방대 못 보냅니다. 그러면 고2입니다. 내신이 4등급이에요. 지방대는 안 간답니다. 그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접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부로 지방대밖에 못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학교 상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내신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직도 두 학기가 남았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자라고 상담하는 게 학교 상담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접어. 다 빼. 정시 올인. 별짓을 다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아이가 갑자기 뭐 1, 2등급을 맞으려면 여태까지 4등급을 왜 맞았게요? 미쳤어요. 여태까지 못하는 척 약한 척 참았나요? 마지막에 멋지게 등장하려고? 부모님들은 학원 두 달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아니, 영어 등급이, 저희 학원 2달 다니다 영어 등급이 갑자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거는 그 아이 몇 년 동안 쌓여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최소 6개월, 1년은 줘야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모의고사, 여기 2학년 학부모님들 아실걸요? 모의고사 우리 애가 열심히 해서 영어가 1등급이 됐죠? 와, 드디어. 와, 말을 못하지만.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디야에서 다른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주책이라 할까봐. 참고 있는데, 다음 모의고사 다시 떨어지죠, 3등급으로. 이런 일은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모의고사라는 게. 등급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올라가면 다 서울대 가지 뭐. 누가 못 가? 2달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상담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하라 그러죠. 접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죠. 내신 베이스인데,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어떤 애들만 잘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게 아닌 애들은 빨리빨리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망령에, 온 고등학교가 다들 그러고 있어서 관악구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만 강조하는 학교. 두 번째 학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교. 네, 두 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애들한테.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학원 다니지 말래요. 그런 말은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 응. 그게 아니고요. 진명학원 다니지 말래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자, 이게 제가 법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고민해봤어요. 법조문을, 형법조문을 쫙 떠올려봤어요. 이게 뭐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더라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위계라는 건 이제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아니면 위력이라는 건 힘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게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딱 성립하겠구나. 그 내용 증명을 보낼까, 그 학교에?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뭐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컸더라고요. 제가 바른 말을 못하면 바른 말을 못하고 못 견디는 성격이라.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왕자병 2탄,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왕자병 2탄. 그래서 여기 오래되신 어머님들 밖에서 여기 드림타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동네에서 진명학원 원장 구설수 이런 거 한 번 이상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었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가 봐요. 제가 굉장히 입방아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여러 가지 화제로. 최근에 들은 건 진명학원 원장이 도박을 한다. 제가 고스톱 잘 칩니다. 근데 안 쳐요, 요새. 바빠서. 친구들이랑 도박을 한다. 이런.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명학원 원장이 바람을 폈다. 그거는 저희 와이프 울고불고 난리 났죠.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그런 말이나 듣고 다니냐고. 이사 가자고. 이 동네 못 살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자기야, 오빠가 잘생겨서 그래. 모든 이런 일.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농담이고요. 뭐냐 하면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사실 편집해서 나가긴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잘못된 거다, 이런 케이스는 잘못된 거다. 저는 딱딱 끌어서 말하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답을 내야 된다고. 이게 답이다. 근데 이게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학교에 계신 분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학원을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얘네들이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걸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가서 학교에서 또 배워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옳지 않다. 대한민국하고 다 없애야 된다. 그때 선생님, 애들이 왜? 그래요. 다 없애야 돼. 난 선생님 진심이야. 우리 학원이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면 돼. 내가 고고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학원 딱 없애고 내가 자폭할게. 선생님 뭐 하려고? 나 할 일 많아.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는 일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가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저의 어찌 보면 상담의 방식. 근데 저는 답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학생에 대한 어떤 그 헤게모니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학원을 다니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뭐죠? 이 토탈 케어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영어를 갖다가 500단어 정리하고 내신 대비는 25번 하고 끝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에서는요, 제가 걔랑 뭘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어련히 알아서. 근데 걔 잘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하죠. 걱정도 하고. 그죠? 저희 학원에 이제 요번에 이제 고3 아이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어머님이 한 번 통화 안 하다가 문자가 한 번 왔어요. 제 전화번호 아시거든요. 바쁘세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번호 개인적으로 잘 안 알려드리는데 딱 한 줄의 문자가 와서 뭐라고 왔냐면, 원장님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라가서 우리 딸 잘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 우리 애를 계속 챙겨라. 그 얘기를 원장님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책임지고, 우리가 원서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서 쓰기인데, 대학은 원서 써야 붙는 거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서는 언제부터 쓰는 거다. 지금부터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고1 때도 원서 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형으로 6장을 구성할 건가. 고2 때도. 이게 전략이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가는 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원서 쓰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합격시키는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단과. 영어만. 있죠. 재수업만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논술만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과학만. 저희는 단과수강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이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 건가를 아이랑 상의를 하죠. 아이랑. 그래서 아이랑 거의 대부분 결정하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죠. 그냥 톡으로 툭 날라와서 얼마 내세요? 굉장히 불쾌하시죠. 예. 근데 그게 사실 더 편해요. 솔직히 자주 그냥 뭐 자기서 뭐 싸워봤자 뭐 결론은 똑같이 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어떤 고3 아이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게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2년 이상을 데리고 있으면 얘 떨어뜨리면 제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붙여야죠.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대가 하나의 상징이죠. 서울대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저희가 51명인가 같던데 올해 가고 내년 가고 이렇게 늘게 제가 이제 100명 넘기고 은퇴하는 게 꿈인데 관악구에도 서울대 100명 보내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100명 넘기고 제가 은퇴하는 게 꿈인데 저도 제 생활이 소중하고 저도 열심히 그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지만 저는 하나 이렇게 좀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그 입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설명하고 요약해서 이겁니다. 대학의 마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일수록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할 줄 안다고. 그렇죠? 이게 이거다라고.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뭐 구구절절 얘기 많이 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저 말고 우리 그 누구예요? 한정민 실장님, 김영준 선생님, 박성재 선생님 이분들이 다 컨설턴트거든요. 수업을 안 하시죠. 박성재 선생님만 일부 하시고 수업을 안 하고 저도 영어 2반 딱 하잖아요. 수업을 안 합니다. 저희 나머지 2분은 아예 수업을 안 하시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뭘 하죠? 그럼 수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학원에서 뭘 하겠어요? 청소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데스크에 재무 맞는 분도 따로 있고 이분들은 계속 뭘 하죠? 입시 공부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 입시 공부를. 그래서 애들이 툭 하고 들으면 이거 뭐야? 라고 답변 주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저희 학원이 그렇게 대형 학원은 아니죠. 작은 학원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 규모의 학원에서 그 입시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인원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일하는 학원이 잘 없어요. 저는 저의 대단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을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 똑똑합니다. 솔직히 다 똑똑해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김영준 선생님도 서울대 법대 나왔죠. 우리 박성재 선생님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공부 다 잘했고요. 국영수 사과 다 잘합니다. 교과의 특성 다 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스타디합니다. 입시요강. 요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왜 이랬을까요? 고대는 이 이름을 바꿨네요. 왜 바뀌었을까요? 막 이런 스타디하는 거예요. 애들 원서 쓸 때 다 케어합니다. 한 명 한 명. 고3 애들 한정민 선생님이 상담하고 딱 이렇게 올라오면 이 아이의 수시 컨설팅 리포트 나오죠. 처음에 한 12개쯤 뽑아요. 12개쯤 뽑고 검토하죠. 이게 맞나? 이 12개에서 6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각각의 의견이 있겠죠? 의견을 내죠.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원서 쓰자. 최종안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만큼 하니까 저희만큼 보내는 거고 그만큼 공부하니까 이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남의 집 귀한 자식 대학 갈 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그런 거고 저도 오늘 상담한 어머님인데 또랑또랑 하더라. 애 얘기를 하시는데 또랑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봉원중학교랍니다. 2학년. 얘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가르쳐보고 싶은 아이.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애랑 같은 반인 거예요. 저희 애가 봉원중학교 다니는데. 근데 제가 설명회 할 때 제 애 얘기를 가끔 해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하고도 가치관하고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 과목 선생님 아닌가요? 맞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이제 지난번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애가 걔네요. 맞습니다. 우리 애가 걔네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조정래라는 소설가가 쓴 그 들풀도 풀이다라는 책을 2권짜리인데 읽더니 아빠 우리나라 사교육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왜 사람을 이렇게
판에 박힌 듯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럼 네 맘대로 해. 저는 강요 안 해요, 애들한테. 알기 때문에. 강요해서 제가 이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이 되는 거고. 애들 똑같아요. 고등학교 애들이 말 들어요? 애들?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저 애들 똑같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설득하죠. 설득이 안 되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책만 읽어요, 저희 애는. 그래서 그 들풀드풀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저한테 쫙 얘기하면서 자기의 논리로 쫙 사교육이. 아빠, 진명하고 꼭 해야 되겠어? 찬성한다. 찬성한다. 우리 와이프는 계속 이사 가자고. 와이프가 그래요, 저한테. 자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또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진명은 아들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 도망가면 우리 지는 거야. 우리가 뭐 죄 짓고 사냐? 우리 자식들이 부끄러운 아이들은 아니잖아. 그렇게. 근데 저희 아이는 조정래의 그 책을 들고 오길래 제가 그 중고로 조정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각각 10권, 총 30권을 한 방에 사줬어요. 다 읽었습니다. 2달 동안. 다 읽고. 그러고 살아요. 책만 읽고. 네,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치라도 공부는 한자도 안 합니다. 정말. 한자도 안 해요. 한자도.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거라고. 왜 믿냐? 문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과 가도 똑같은데요. 글이나 말을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많이 가르쳐 보니까 잘할 거고. 오늘은 갑자기 아빠 무라카미 하루키 알지? 드디어 얘가 또 시작하려는. 얘가 하나에 꽂히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우리나라에 출간된 걸 다 읽었어요. 하나 빼놓고 한 20종 되거든요. 신, 인간, 개미, 많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에 또 한 번 꽂혀갖고 우리나라에 나온 히가시노 게이고 다 읽고, 추리소설에 꼽혀갖고 루팡,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 다 읽고 그렇게 탐독을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자식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새 이런 학교의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쉬쉬하면서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내 얘기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슨 그랬대 서울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입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럴수록 선생님들이랑 더 열심히 파이팅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2, 중3 설명회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해줘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번 여름방학에.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덥답니다. 이미 덥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애들을 아주 시원한 아침에 학원에 오게 해서 아주 해가 진 늦은 시간, 시원할 때 집에 가게 해서 뜨거운 시간에 거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체력을 소모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일 것이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벌써 부르르 떨고 있는데, 저희 애들이 집돌이라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방학이 되면 완전히 공포잖아요. 하루에 3끼를 해줘야 된다는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어머님들도 비슷하지라는 생각에서 점심 저녁을 학원에서 먹여서 어머님들이 그런 수고를 안 할 수 있도록 덜어주는, 그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입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서를 쓰는 싸움이다. 이유는 뭐냐 하면, 원서를 쓰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애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원서를 쓰려면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전형을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전형을 결정하고 그 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를 하나씩 아이마다 다른 방식으로 쌓아나가는 거고, 그 잘 쌓아나가는 계획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해서 대학에서 이 아이를 뽑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입시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탈케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학원이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사실 다 받지는 않고요. 상담하고 판단하고 아이한테 충분히 동의를 얻고, 아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를 바뀐다. 요새 2021, 2022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본질이 뭐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가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성공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대학별고사고 대학별고사를 정점을 찍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입시를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